안녕하십니까. 네, 자, 명절은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합격만 하면 되죠, 올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요, 우리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뭐 어디 뭐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세봤어요. 과연 공시법 중요한 부분이 있죠. 1년에 몇 번간 보는지. 올 10월 31일까지죠. 올해 좀 더 깁니다. 공부할 기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최소한 한 20원은 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20번 보면 지가 지겨워서 이제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원 빠지지 마세요. 계속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게 듣다가 보면 언젠가 이제 지겨워서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복습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보고요.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 일단 1교시에는 거기 볼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축적빙령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축적빙령 하나. 그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지적 측량 부분 이렇게. 3교시에 이제 뭐 등기의 의. 그다음에 이제 4교시에 등기 종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늘 수업하는 부분들도 매년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일단 자, 프린트 한 표 보시면 자 일단 오늘 프린트가 2개 나왔죠. 네, 2개 되고요. 거기 보시면 앞에 축적변경 절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1교시 수업 내용이에요. 축적변경 절차. 보시고 이제 책 한 표 보세요. 자, 책은 쭉 넘어가서 이제 축적변경. 며칠 쉬고 나면 학원 오기 싫죠?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학원 오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 보시고 일단 책은 이제 토지동사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고 넘어가서 이제 굴러 가세요. 이제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고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일단 토지동 사유 있죠. 6가지 뭐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서 말소 6가지. 그러니까 토지동 사유예요. 사유 6가지 대표고 그 뒤에 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볼 거고요. 일단 가서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에 축척 변경 돼 있고 그 축척 변경 옆에 마이크 그 기출 마크 한번 보세요. 기출 마크 딱 보니까 5년간 몇 문제? 5년간 5문제. 매년 시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셔야 돼. 보셨고 여기도 이제 근데 책을 보면 되게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 있죠. 그 참고해서 같이 절차 쭉 잡아놓으세요. 자, 보시고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고요. 네, 축척 변경. 첫 번째 의 와야죠. 의. 자, 의 체크하세요. 축척 변경. 중요한 단어는 2개. 첫 번째,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종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그럼 포인트가 2개죠. 첫 번째는 뭐다? 지적도. 두 번째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그럼 시험 보라고 그렇게 나와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나오면 OX, X 왜? 임야도는 대상이 아니죠. 지적도 하나. 첫 번째. 또 하나가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2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축척 변경은 지금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랬죠. 옮겨 그림은 정밀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훨씬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요거 와야 돼. 두 번째는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대상 토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도면의 정밀성. 도면의 정밀성이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도면의 통일성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정밀성과 통일성. 자, 책 좀 보세요. 일단 대상 토지 1번. 자, 잦은 토지동으로 일필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다. 뭔가 하면 이거예요. 토지를 자꾸 쪼개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도면에 나타낼 수 없을 수 있죠. 그때는 그 토지는 크게 옮기자 그 말입니다. 정밀성 하나. 자, 두 번째. 자, 하나의 지번부의 정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다. 서로 다른 지적도죠. 축척이 틀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통일성인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과거 구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과거 구도시는 대부분 축척을 얼마로 그린다? 가장 많은 게 1200분의 1. 구도시는.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여기를 도시계획 사업을 했어요. 도시계획 사업. 그럼 축척을 얼마로 그린다? 그렇지. 500분의 1. 문제 요거예요. 한 개 지역 내에서 한쪽은 500분의 1, 1200분의 1. 도면의 통일성이
없죠. 밑에는 뭐로? 아니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럼 6이죠. 1200분의 1. 자, 보세요. 축척평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 지역 전체를 얼마로 그린다? 500분의 1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축척평 요거는 1필지 변화가 아니에요. 한 개 지역. 여기. 그래서 요 지역 전체를 얼마로 그린다? 500분의 1. 요걸 이제 통일성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축척평형은 1필지 변화가 아니고 뭐다? 한 개 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도시. 구도시를 이제 도시화 사업을 해서 축척을 500분의 1 옮기자.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개념을 아셔야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구도시 지역 여기 500분의 1로 옮겨 그려야죠. 그게 이제 축척 변경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의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과거 구도시죠. 구도시를 얼마로 그린다? 500분의 1로. 근데 여기 보면 자, 한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사전적 절차가 옵니다. 이거죠. 축척 변경을 위한 우선적 절차다.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한 가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디의 의결? 축변위의 의결.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책에 축변위 적어놨죠. 정식 명칭은 축척변경위원회예요.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그 프린트에 줄 거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승인. 자, 보세요. 절차가 복잡하죠. 첫 번째, 해당 지역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의결? 축변위의 의결. 또 하나가 뭐다? 시도지사 승인 받아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그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과거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500분의 1로 그린다? 아니면 500분의 1로 그릴 거니까 여기 보세요. 구도시를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한다. 사업을 두 번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구도시 지역을 도시계화 사업을 하고 축척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봐요. 하나만 있어요. 안양 평촌이 있죠. 평촌이 우리나라에서요 제1호 축척 평형 사업 시행 지역이에요. 1호 사업. 1호 사업은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시범 케이스죠.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안양 평촌 요 사업 끝나는데 9년 반 걸렸어요. 금방 안 끝나 이거. 그거 봐요. 그럼 뭔가 하면 자, 구도시 지역을 도시계화 사업을 다 하고 축척을 500분의 1 옮겨 그리면 이게 빨리 끝난 사업이 아니죠. 뭔가 하면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 권리를 침해 우려가 있어요. 절차를 이렇게 엄격히 잡은 거예요. 제일 먼저, 자,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1 동의 받고 어디 의결? 축변위의 의결. 또 하나 시도자 승인까지 받아라. 이제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야죠. 그래서 사업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요거 하죠. 이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여기서 다시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요 기간은 이제 얼마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다. 경계 표시한다. 요건 이제 공고로부터 얼마 이내. 여기 이제 30일 이내. 이렇게 이제 볼게요. 요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이렇게. 자, 토지 두 개.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그럼 요 토지 경계는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알죠. 그게 누구에게? 여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표시 의무를 전했어요. 협의해야죠. 경계다. 갑과 표시하고 이제 보세요. 그럼 갑과 이렇게 이제 경계 표시를 해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경계 요거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럼 이제 다시 자, 축척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래, 축척 변경 측량 만들면 돼. 자, 무슨 측량한다?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자,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가 이제 이상이 없죠. 그럼 문제는 보세요. 경계 이렇게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경계를 새롭게 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한다. 이제 앞으로는 경계가 이제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이제 노란 선 그래야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다섯 번째는, 자, 그럼 또 보세요. 이렇게 경계 표시한 후에, 그 후에 보세요. 갑이나 을이 와가지고 경계 좀 바꿔달라 자꾸 신청하면요. 받아주다 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축적평형 시행공고 후부터는 지적공고 정리는 따로 안 해줘요. 이제 절차는 숲시키고. 자, 보세요. 그럼 문제. 이 토지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이렇게 자르면 누구 거? 갑. 자, 을 보세요. 축적평형하는데 토지 뺏겼죠. 아주 쿨해요. 필요하면 가지세요.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그게 청산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10번지고 7번지예요. 서류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제. 10번지 서류 하나. 자, 7번지 하나 딱 만들고. 여기다 적어줘요. 갑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요걸 그게 불렀죠. 지번별 조서. 자, 또 보세요. 자, 조서. 조서가 뭐예요? 조서란 말은 서류.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지번별 조서. 여기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각 필지의 증감, 면적을. 자, 그럼 보세요. 면적 줄어든 을은 돈 받아야죠. 갑은 돈 내야죠. 그게 청산이에요, 청산. 네, 청산할 때 그 기본적인 서류가 요거예요. 지번별 조서. 이걸로 이제 청산에 가야죠. 네 번째가 이제 청산 절차. 자, 첫 번째 청산금 산정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청산금 산정하는데 여기가 조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법률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은 나오고요.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럼 이제 각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 금액을 조사해서 그럼 축변위에 통지합니다. 자, 축변위 통지.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청산금 산정하는데 주체가 여기에요. 지적 소관청은 나왔고 그 기준 시기가 언제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 자, 이때죠. 이때 시행 공고일. 그다음 이제 각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조사해서 축변위 통지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요. 소관청이 이제 시행 공고일이 이때죠. 이때 금액 알려줬죠. 근데 보세요. 문제는 무슨 사업 중이죠. 시간이 쭉 흐르면 지가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러면 소관청이 지금 옛날 금액을 알려준 거죠. 시행 공고니까. 그러면 새로운 청산금 산정. 요거는 누가 한다? 그렇지. 소관청에서 옛날 거 알려줬으니까 요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금액은 누가 정한다? 축변위가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금액을 정해야죠.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축변위 의결사. 축변위의 의결. 그럼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청산금을 이제 공고해야죠. 청산금의 공고. 자, 이제 공고 기간은 얼마? 왜 이제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럼 또 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공고 딱 했어요. 공고란 말은 뭔가 하면 그 시군구 게시판이 있죠. 딱 써붙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그럼 딱 써붙이면 갑과 을이 금액을 알아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있죠. 그 다음 청산금의 납부 고치. 수령 통지해야죠. 자, 납부 고지란 말은 돈 내라. 수령 통지는 돈 받아가라. 이거는 이제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왜 이제 20일 이내. 그럼 이제 보세요. 갑간에서 통지 왔어요. 자, 얼마 내고 얼마 받아가라.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청산금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에 뭐 한다? 이의 신청을 해야죠. 그럼 갑이나 을. 자, 이의 신청 제기합니다. 자, 누구에게 얼마 이내? 지역 소관청에. 얼마 이내? 1월 내. 1월 이내. 그럼 제기했고, 요거 다시 이제 심의 의결해야죠. 이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의결은 자, 누가 얼마 이내? 이제 축변위가 1월 이내. 그럼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 자, 그러면 자, 면적 늘어난 갑은 얼마 이내 납부한다? 이제 6월 내. 6월.
을에게는 얼마에 지급한다? 그것도 6월 내. 이거죠, 이제. 갑으로부터 받아서 을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줬고. 그럼 이제 보세요. 납부 지급하고 나면 문제가 청산금이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죠. 그 이제 청산금의 차액 처리. 자, 사업 끝났더니 돈 남았다. 남으면 누구 거? 이제 기억하세요. 지자체 그래야 돼요. 자, 지자체의 수입. 또는 이제 사업 끝났는데 돈이 부족하더라.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이렇게. 자, 주의하세요. 여기 지금 지자체와 있죠. 요거 대신 여기다가 지적 소관청 쓰면 돼요, 안 돼요?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똑같은 기관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지자체 그래야 돼. 우리 시험에 소관청 그러고 2번 나온 적 있습니다. 이제 됐고. 차액 처리했어요. 자, 처리했고 사업 끝났다. 5번째.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오고. 요거 따라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절차를 쭉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자, 축적 변경 여기가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럼 시험 보러 가면 축적 변경 주로 시험 뭐 낼까요? 보나마나 날짜 내겠죠. 숫자 나오는 거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자, 보시고 체크할게요. 첫 번째. 이제 축적 변경 변경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 얼마? 여기가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이렇게. 넘어와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는 20일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이 시정은 둘 다 1월이죠. 납부나 지급도 6월 똑같고 이렇게. 자, 하나 더 축변이 와 있죠. 자, 기억하세요. 축변이의 정식 명칭이 뭐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죠.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있어야 돼.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날짜가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시험 딱 보세요. 또 서로 또 이제 또 그러지. 저걸 언제 외우냐?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보세요. 앞에는 뭐다? 축척 변경. 뒤에는 청산. 자, 보세요. 첫 번째. 축척 변경. 자, 시행 공고 기간 얼마? 시행 공고 기간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자, 기억하세요. 요게 기준이에요. 20, 30. 청산은 날짜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는 줄어서 20일 이렇게. 자, 보세요. 청산도 짧죠. 날짜가.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땅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 오더니 막 뭐라 그래 추집행 한다고. 그럼 내가 이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사인했어요. 근데요, 몇 년 지났어요. 돈 줍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봐야 안 가봐요? 가본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청산은 줄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여기요. 20, 30. 그리고 이제 청산에서는 줄어들어서 얼마? 15일. 줄어서 20일. 이렇게 4개 나와야 돼요. 20, 30, 15, 20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6 있잖아. 이렇게. 자, 또 지금 치 그랬지 지금. 자, 또 봐요. 이제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2분의 1 끝. 이렇게. 대부분 요거 물어봐요. 요거 물어봅니다. 날짜. 이렇게. 그래서 날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절차 좀 복잡하기 때문에 프린트 가지고 순서 쭉 잡으세요. 날짜 위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보세요. 또르고 여기 지금 원칙이거든요. 예외가 3개 있는데 그 예외는 다음 달에 부를 거예요. 오늘 원칙만 잡으세요. 원칙 잡고 그 책에서 이제 줄 좀 한번 고보겠습니다. 자, 책은 101페이지. 101. 이번에 이제 자, 축적 변경 절차와 있죠. 그래서 큰 숫자 1번, 2번, 3번 3개 묶으세요. 1번에 이제 축적 변경 개시, 2번에 소유자의 동의와 축변위의 의결, 3번에 시도조사 승인. 자, 3개 묶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사전적 절차 이렇게. 사전적 절차 3가지. 제일 처음에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사무장의 동의받고. 그럼 어디 의결? 축변위의 의결. 그 다음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세 개 묶어놓고 사전적 절차. 이렇게 하나 저 묶어놓고. 자, 그 다음 장 가시죠. 이제 4번 책까지 큰 4번. 축첩 변경 시행 공고. 자, 공고 기한 얼마? 20일 이상 체크하고 20일. 주 날짜 위주로 보세요. 4번에 1번에 있습니다. 앞에 5번. 경계점 표 설치 얼마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그럼 6번에 이제 축첩 변경 측량하고 토지 표시 결정한다. 결정했고. 그럼 이제 7번은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여기는 어떤 사항 기록한다? 각 필지의 증감 면적을 이렇게 증감 면적. 그럼 이제 8번에서는 이제 뭐 지적 공부 정리를 정지. 이렇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축첩 변경 시행 공고 때부터요. 시행 공고 딱 나오고 그리고 여기 확정호 올 때까지 지적 공부는 안 바꿔줘요. 절차에 이제 지적 공부 정리를 정지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거 하나. 9번 청산이에요. 자, 그 청산에서 9번에 1번에 1번 보시죠. 9번에 1번에 1번. 청산금 산정 읽어볼게요. 지적 소관청은 축청에 관한 측량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면적에 대하여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해야 한다. 이제 필지에 이렇게 증감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하나.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양가로 2번 체크하세요. 청산금 공고한다. 거기에 이제 며칠 이상? 15일 이상. 15일 체크하고 3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용통지. 요거는 얼마 이내? 20일 이내. 4번에 1번 청산금 이의 신청. 자, 얼마 이내 누구에게? 1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 이렇게 됐죠? 그럼 2번. 자, 그다음 이제 얼마 이내 누가 의결한다? 1월 이내 축변위가 의결한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구조가 이렇게 있죠. 언제나 사고는 누가 치고 소관청이 치고 뒤처리는 축변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변위가 뭔가 하면 되게 파워가 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축변위가 파워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됐고. 옆에 5번. 5번에 1번. 자, 이제 청산금 납부한다. 얼마 이내? 6월 내. 그럼 지급도 얼마 이내? 6월 내. 이렇게 있고. 그럼 양가로 6번. 청산금의 차액 처리. 자,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의 수입.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 자, 주의하세요. 여기다가 지적 소관청 쓰면 OX, X예요.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러면 똑같은 기관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뒤에 가서 이제 10번 제목만 축첩 변경 확정 공고 사업 끝. 이렇게 확정 공고 왔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파트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로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온다? 날짜로 봐요.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자, 첫 번째 축첩 변경 시행 공고 얼마? 20일.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가 30일. 그럼 축첩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가 20일. 이렇게 이제 4개. 그럼 또 이제 축첩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이제 6개. 딱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축변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밑에 보세요. 큰 3번. 106페이지 이어서 축변위 1번. 자, 축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축변위를 둔다. 그럼 이제 축변위는 어디에 둔다? 지적 소관청에. 그렇지. 그럼 이제 2번에 1번 체크하세요. 이제 2번에 1번. 자, 축첩 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이 문장이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3분의 2 이렇게. 다시요. 그래서 축첩 변경할 때는 소유자 동의는 3분의 2죠. 근데 축변위 위원회에서 소유자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 재밌는 문장. 자, 2번에 양가로 2번. 자, 줄 좀 걸으세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 지명 동그라미. 자, 보세요. 축변위 위원장 소관청이 왜 지명해요? 왜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일하기 편하라고? 땡. 그래. 여기 차액 처리. 보세요. 사업 다 끝났어요.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 수입. 부족할 때는 지자체가 부담. 그럼 지자체 얘들은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요? 부족하게 해야 돼요?
남겨야죠. 근데 추변위원장이 말 안 들으면 그거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지문인데 시험에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창피하게 못 냈어 아직 한 번도. 옆에 3번. 자, 체크하세요. 축변이 기능. 옆에 페이지. 자, 1번. 축적변경 시행계획. 그 시행계획이 여기에요. 보세요. 선정적 절차에서 요거 왔죠. 축변 의결화 있죠? 이 첫 번째예요. 축적변경 시행계획 하나. 첫 번째. 의결. 두 번째는 이제 청산금 산정할 때 누구 의결? 축변위의 의결. 청산금 산정할 때.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또는 자, 청산금이 기분 나쁘죠. 이의신청해야죠. 이의신청하면 의결도 누가 한다? 여기가 축변위가 합니다.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이 축변위가 파워가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한이기 때문에 축변위원장 아무나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있죠? 그 밖에. 자, 그 밖에 축적평형 관련하여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모두 체크하세요. 소관청이 딱 체크하세요.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그 누가 시험 냈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기타 축적평형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렇게 나오면 OX. X죠. 여기는 소관청이 아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일단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언제나 날짜가 이제 뭐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으로 보게 되면 되게 날짜 절차도 길죠. 그래서 그 프린트 딱 꽂아 놓으셔야 돼. 꽂아 놓고요. 그 프린트로 정리하세요. 절차들은. 하나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10페이지. 거기 이제 자, 지적 정리와 정리 후 절차예요. 1번에서 토지동 신청화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 축적평형 요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이제 토지동 발생했으니까.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와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 토지 이동에 이제 신청권자가 와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하는가? 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기 할게요. 여기를 타이틀을 세 개를 잘라요. 원칙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대위 신청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르고 이제 볼게요. 다시 이제 자, 명칭 체크하세요. 원칙, 대위, 특례 딱 세 개. 그럼 다시요. 자, 토지동 신청한다. 원칙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원칙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해야죠.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원칙이고.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자, 대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신하예요. 이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을 해야죠. 대위란 말이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자, 책에 줄 좀 걸어오세요.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이에요.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장. 그럼 그렇게 돼요.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하나가 채권자. 이렇게. 자, 칠판 한번 보시죠. 타이틀이 딱 4개죠. 딱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죠. 그래서 보세요. 요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자, 시험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4개 쓰고, 자, 5번 지상권자. 몇 번? 5번. 또 나왔어요. 5번 점유자. 5번. 자, 또 다시 이제 일어나세요.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이렇게 나왔어요.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논점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소유자죠.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왔어. 그럼 그거는 대위, 대리죠. 그럼 대리는 그거는 본인 행위, 대리인 행위. 그건 본인 행위야. 그건 직접이야, 직접. 시험 그렇게 나왔어요. 12회 시험 때. 그래서 타이틀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지. 26회 때 시험 나왔어요.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4, 5. 3번에 딱 들어왔어. 공용 주차장 관리인. 몇 번? 관리인인데 왜 안 돼? 공수행이 못 됐는데. 그렇지.
요 관리는 누구만? 공동주택만이에요. 저 그렇게 나왔어. 26회 때.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4개 다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틀 4개 체크하세요. 자, 110페이지 됐고, 자, 그다음 또 이제 신청 특례 이렇게 할게요. 이 특례는 딱 2단어예요. 이렇게 할게요. 특례는 딱 2단어. 첫 번째는 대규모 사업할 때. 대규모 사업.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농업수정비 사업, 토지개발 사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외우지 말고 다 묶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무슨 사업인데? 자, 뭐다 주로? 대규모 사업할 때. 그럼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가요. 판교 신도시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토지를 약 2만 필지를 사용했어요. 2만 필지. 2만 필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이면 2만 명. 자, 그럼 봐요. 자, 판교에 신도시를 짓는데 2만 명이 용인 시청 앞에 줄을 쫙 서서 신청하려고. 2만 명이. 근데 보세요. 2만 명 그 서류 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또 봐요. 2만 명 모아놓으면 뭐해? 막 데모하겠지. 야, 나라의 부상금 많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규모 사업할 때는 소유자는 오면 돼야 안 돼.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대규모 사업할 때는 정리하죠. 이제 누가 신청한다? 이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 또 시험 보러 하면 장난없이 치겠죠. 자, 이렇게 하겠죠. 자,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자, 여기 대위란 말이 들어오면 OX, X예요. 대위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대위가 아니고 이제 소유자는 아예 얼씬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게 딱 3개 자를 때 원칙, 대위, 특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책에서 하나 비교할게요. 이 위에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돼 있죠. 그럼 문제 보세요. 그럼 사업 시행자 이 사람은 언제 대위 신청해요? 그게 공공사업일 때예요. 그 책에 체크하세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자, 그럼 보세요. 이런 토지가 막 대규모 토지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묶어서 그래야 돼요. 공공용 사업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공공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을 하고, 대규모 토지는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자르셔야 돼요. 책에서 줄 준 거 볼게요. 일단 자, 110페이지 2번 대위 신청의 대위 있죠. 1번 체크하세요. 공공사업 체크하고 2번에 1번 옆에 체크하세요. 학교,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자, 그럼 뭔가 하면 이런 토지는 막 대규모 토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2번에 이제 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체크하고 3번은 자, 꼭 그 말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 부지일 때 누구? 그 이제 관리인 공동주택만 이렇게. 4번은 채권자. 그다음 이제 큰 2번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청이죠. 2번이 신청 특례 조항이에요. 신청 특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1번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체크하고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 날부터 15일 이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딱 2단어예요. 첫 번째가 이제 대규모 사업 하나 비교하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또 하나 이제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3단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똑같은 질문이니까 보시고 이렇게 자르세요. 자, 다시 신청권자. 원칙은 누가 하고? 소유자. 소유자가 안 하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타이틀 내겠다. 그럼 이제 신청 특례는 딱 2단어. 첫 번째는 뭐다? 대규모 사업할 때 누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X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이렇게 3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랄까요? 자주 이렇게 둘 다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보시고
여기가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리 파트인데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한번 보실래요? 그 축적핀형 뒷면. 거기 지적 정리라고 돼 있죠. 일단 프린트 먼저 보고 책은 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린트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제 명칭을 좀 자르셔야 돼.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5번째인데 타이틀은 요거예요. 이제 지적 정리.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토지 이동이에요. 이제 뭐예요?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제 불일치하죠. 그럼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거기가 지적 정리예요. 이렇게 이제 명칭 나왔고 정리고 정리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종류가 4가지.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이렇게요. 정리 한 가지예요.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구분되는 게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의 정정. 명칭을 좀 자르셔야 돼요. 이제 정정.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촉탁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이렇게 하세요. 이 구조는 꼭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 명칭이 지적 정리죠. 여기 여차하면 한 해 시험에 3개 나와요. 그 프린트 괜히 드린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의 소리야 지금. 자, 비교할게요. 첫 번째 이제 자,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2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여기도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아요. 공통점. 근데 문제는 이 불일치의 이유가 달라요. 이 정리는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예요. 자, 후발적. 무슨 뜻? 무슨 뜻? 나중에 그 말이죠. 처음에는 양자가 일치했다가 나중에 불일치하더라. 그때가 정리 대상입니다. 그럼 또 봐요. 정정도 양자가 불일치해요. 불일치 이유가 뭐다? 여기는 원시적 사유일 때. 자,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렇게 2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봐요. 그럼 정리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는 후발적이다. 다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어요? 자, 봐요. 토지 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온다? 왼쪽 토지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2가지잖아요.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도 2가지지. 뭐와 뭐? 그렇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죠. 그럼 또 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이동이지. 자, 다시 또 자를게요. 토지 이동 사유를 잘라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그다음 해면성 말소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합병이 있고 지목 변경이 있다. 자, 다시 보세요. 토지 이동 사유를 2개로 잘랐죠. 위에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그럼 다시 이제 토지 이동 사유를 2개로 잘랐어요. 2개로 나눈 기준이 뭐다? 그치.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용조사, 토지 이동조사. 토지 이동조사 해야죠.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지금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조사를 딱 했죠. 그럼 소관청이 이제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해요. 이 정리할 때는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 이때 나오는 이제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정확한 근거 서류? 요게 이제 토지 이동, 그렇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고 요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알아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체크하고 책에서 프린트해서 체크하고. 그럼 또 보세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나요. 또 와요. 잘라야 돼. 그럼 소유자는 자, 첫 번째는 요거 와야죠.
신규 등록지. 신규 등록할 때. 또 이제 기등록지. 그러면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자,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지적 소관청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정답은 자,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아직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한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기등록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의 토지인데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죠. 이게 특징적 문제점이죠. 다시 보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등기부와 대장.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자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그렇죠.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등기 먼저 등기했다. 그럼 이제 봐요.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럼 다시 이제 등기소가 이제 소유자 알려줘요. 소유자 을로 바꾸라고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무슨 촉탁? 촉탁은 자, 요거는 이렇게 불러야지. 소유권 변경 사실에 그렇지 통지. 그래서 이제 자 하나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공부 처음 하잖아요. 맨날 촉탁이 맨날 그냥 물을 때마다 그냥 촉탁은 좀 이따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요걸 이렇게 불러야 돼.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 근데 문제는 통지가 오면 통지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어요. 그럼 바꿔주는 거지. 같이. 첫 번째고. 또 보세요. 두 번째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모르고 등기소가 통지를 빠뜨렸어요.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등기소가 통지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대장을 안 바꿔줘요. 계속. 을이 가서 야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다? 소유자의 신청. 또 봐요. 그러면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요.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됐고. 자, 또 자,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등서 통지를 안 해요. 자, 을도 안 해요. 자,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 소유자가 을인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안 바꿔주겠어. 근데 어느 날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더라. 그럼 소관청이 직권으로 을로 바꿔주면 돼야 안 돼? 그럼 돼요. 어차피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중심이니까. 등기 따라서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세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관청의 직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경우 세 가지 정확히 잘라 보셔야 돼. 또 보세요. 제가 이걸 맨날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시험 보러 가면 언제나 지문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나와요. 봐요.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려 한다. 첨부 서류는 나와요. 뭐? 그렇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이제. 또 봐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있다지. 이렇게. 특징이 지문이 거꾸로 만들어져 이렇게 해요. 정확히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예요. 정리. 자, 정리고. 그럼 정정. 다시 보세요. 정정은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는 뭐다? 원시죠. 그럼 다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또 두 가지겠지. 자, 다시 두 가지. 뭐하고? 그렇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고. 첫 번째요.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한대요. 자,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정정은 원시적이죠. 그 문제가 토지 표시를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어요? 그렇지. 소관청에서.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치? 틀리게 적은 애가 바로 적어야지. 이게 이제 소관청의 직권입니다. 그래서 요거 타이틀 보세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이에요.
문제 문감은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꿔주겠대요. 그럼 이런 경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근데 문제 문감은 이 직권 사유가 무려 9가지예요. 법에 쓰여있어 9가지라고. 자,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또 9개 외우려고? 계획은 좋아.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꿔준대요. 9가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근거 서류가. 그럼 보세요.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소관청이 어쩔 수 없이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외운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근거 서류를 찾아보셔야 돼.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첫 번째 직권이고. 또 보세요. 직권인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두 번째는 뭐다? 소유자의 신청. 시험은 똑같아요, 거꾸로.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첫 번째고 이제 그럼 두 번째 소유자 정정 보세요. 자, 주의하셔야 돼.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럼 자, 소유자 정정은 뭘까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대장에다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예요. 성명이나 주소를. 다시 보세요. 여기는 주의하세요. 정리는 을로 바뀌었어요. 정정은 뭐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잘못 적었다고. 바로 잡아줘야지. 또 잘라야죠. 여기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이렇게. 그럼 다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돼요. 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기등기지가 언제나 뭐다? 등기 관련되는 서류. 그 다음 미등기지예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자, 신청은 받아줘요. 직권은 없어요. 뭔가면 미등기지니까 국가는 관여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그렇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도 문제는 거꾸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구조 자꾸 잘라보셔야 돼요. 구조를 이렇게 비교. 자, 2개 나왔고, 그럼 2개 마저 볼게요. 그럼 세 번째는 촉탁입니다. 촉탁이 있고, 자, 통지가 있다. 자, 그 좋아하는 촉탁. 자, 고개 들고, 촉탁나 촉탁. 다시.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와 대장.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러면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토지 이동, 그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토지 이동이니까 대장 먼저 바꿔야지. 표시만 하니까. 그럼 보세요. 대장을 딱 바꿨다. 그러면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때는 이렇게 해요. 이때는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소 알려줘요. 토지 표시 바꿔라 이렇게. 요게 뭐다? 요게 그 좋아하는 촉탁이야. 자, 촉탁은 뭔가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봐요.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등기 신청했잖아요. 왜 촉탁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서요. 촉탁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촉탁은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을 해야 돼요. 토지이동.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그치.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자, 그럼 또 비교. 신규 등록은 왜 제외? 그렇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여기 꼭 요 말 와야 돼. 자, 촉탁 나오면 또 올라야 돼요.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이 말 나와야 돼.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하나 아셔야 돼. 그럼 또 봐요. 네 번째 타이틀이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이거 길게 늘리면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 통지한다예요. 땡땡땡이 누구? 이게 소유자예요. 이거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사유가 법에 또 쓰여서 9가지가 또 쓰여 있어요. 9개 외운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통지하는데, 그럼 봐요.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죠.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통지는 뭔가 9가지인데 똑같아요. 여기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소관청의 직권 정리. 자, 보세요. 그럼 또 소관청이 지금 직권 정리했죠. 그럼 직권 정리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잘라야 돼. 타이틀. 기억해서 이제 타이틀 4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적 공무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적.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지. 이렇게 보시면 돼.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가 여차하면 한 해 3개예요. 느낌이 올해가 이제 3개 나올 차례예요. 얼마나 좋아. 나오면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보셔야 돼. 일단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지금 줄 좀 걸어주고요. 요 사항은 좀 더 다시 책에서 다시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5번은 지우지 말라 그러세요. 앞에 안 지우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